신흥 세력에 대한 캐릭터는 너무나 잘 표현했고 너무 마르지 않았나. 사실은 그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문신도 있고 조금 또 통통하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완벽하다. 아니 세상 잘생기고 세상 슬림하고 세상 옷발 잘 받고 또 안경이 잘 어울리는 너무 미화했다. 그 차무식 캐릭터는 정말 딱 정확해요. 그 체형이나 몸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정확한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AMI 재민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카지노 사업적 결말 해석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입장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즌2가 허무하게 막이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허무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즌2의 마지막 화를 보면서 다양하게 각기 다른 분들이 해석을 내놓는 걸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너무 기대를 한 거죠. 자,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보죠. 온라인 카지노 대표에 대한 캐릭터 몰입은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재훈이 나와서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신흥 세력이죠. 신흥 세력에 대한 캐릭터는 너무나 잘 표현했고 너무 마르지 않았나. 사실은 그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문신도 있고 조금 또 통통하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완벽하다. 아니 세상 잘생기고 세상 슬림하고 세상 옷발 잘 받고 또 안경이 잘 어울리는 너무 미화했다. 그 차무식 캐릭터는 정말 딱 정확해요. 그 체형이나 몸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정확한데 마지막에 이제 이재훈 캐릭터는 너무 미화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옷 잘 입고 안경 잘 어울리고 스마트해 보이고 슬림한 온라인 카지노 대표는 전 못 봤습니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못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즌3에 예고된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들이 축축축 나오는데 몰입이 상당히 깨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 저는 딱 봤을 때 그 영화 관상에 이정재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극적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돋고 와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즌3에 딱 등장을 할 때 몰입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몇 번을 돌려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뭐 이거는 감독의 잘못도 아니고 작가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 그들도 매일 밤새 가면서 회의하고 또 아이데이션하고 브레이밍하고 드라이 리허설, 사전 리허설, 충분한 대본 리딩 리허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시즌3를 기대해봐야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극 중에서도 선행지표가 나오는데 이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온라인이 정답이다. 카지노를 보면서 글로벌 사업의 염두를 늘 항상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기틀로 축을 다지고 글로벌 사업도 염두를 해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에 대한 중요성과 절실함을 너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물어봐요. 어떤 리드를 보고 있냐? 영어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내가 영어를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한번 의견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드라마 속에 이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비트코인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현재 비트는 최근 하락을 잘 다지고 상승장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 정도. 이제 최근 상승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이제 이재훈이 얘기를 해요. 익명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로 주고받는다. 어떤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겁게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든 수수료를 비트로 챙기고 그냥 비트로 갖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전송 수수료가 좀 셉니다. 비트를 하나 어떤 누구에게 보내고 주고받고 거래소로 이제 들어갈 때는 전송 수수료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전송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게 이것을 비트보다는 리플은 서로 전송 수수료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전송 수수료가 없는 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 비트 하나를 보내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비트가 전송되는 시간과 전송되는 수수료보다 괜찮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플을 많이 쓰고 있는데 코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더라면 정말 와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좀 더 가다 보면은 카지노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각 캐릭터들이 늘 연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제3의 빌런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비트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빌런은 아예 이 카지노에서 돌아가는 전용 토큰 전용 코인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으로 차익 수수료를 또 챙기는 거죠. 아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블록체인 크립토 암호화폐에 빠삭한 빌런 조직들이 나와서 온라인 정보 크립토 4차 산업 첫 보전이 이루어진다면 카지노는 시즌 3, 4 그다음에 나아가서 뭐 5까지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의 유명한 카지노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토큰 그다음에 코인 개발할 거다라고 백서랑 원페이퍼가 이미 테헤란로 여의도 투자시장에 싹 돌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90%가 스캠이었어요. 스캠.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물리고 상처받고 속상하실 텐데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백서가 정말 그럴싸하고 원페이퍼가 정말 그럴싸했는데 이런 투자 자료들이 이미 돌았어요. 그런 부분도 좀 다루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보면은 거의 카지노 1세대, 2세대, 3세대 거치하면서 여러 가지의 극중 요소를 잘 살렸는데 이재훈이 나왔다고 하면은 온라인 4차 산업으로 이제 어떤 첩보전들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전쟁, 4차 산업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지금 시대에 반영이 돼서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알리고 투자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보지 말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핀테크라는 카테고리 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블록체인 파트를 다 설립해왔고 전부 다 연구개발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도 준비해야죠. 네, 이 시장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흡수하고 어떻게 또 이 빠른 테크를 어떻게 탈 건지 특히 사업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늘 언제나 꾸준히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공부해야죠. 만약에 차무식이 비트코인도 공부했어요. 비트도 공부하고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막 스타트업으로 여러 개의 가상화폐를 갖고 놀던 터라면 이재훈이 뭔가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겠죠. 근데 계속 당해. 차무식은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좀 예민할 수 있는데 탈중화하는 거야. 탈중화. 달러로부터 탈중화하고 국내 은행 기타 등등 어떤 이런 기관들로부터 탈중화해서 크게 사업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비트 간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 텍스 프리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정답이고 블록체인, 비트코인, 크립토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빌딩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카지노 팀빌딩을 해서 이제 항상 차무식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브라더고 또 저 친구와 너는 브라더. 그러니까 브라더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 패밀리십을 늘 강조하고 브라더. 너는 나랑 브라더 아니냐. 그리고 쟤도 나랑 브라더인데 그러면 너랑 쟤랑 브라더 아니냐. 팀빌딩이야, 팀빌딩. 스타트업이든 뭐든 창업이다 보면은 팀빌딩을 많이 이제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팀빌딩을 했을 때 팀원들이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는 돈만 쫓고 누구는 배신만 하고 누구는 속만 썩이고 누구는 말을 안 듣고 누구는 팀 내 매뉴얼을 안 지켜갖고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코워크를 통해서 계속 그런 어떤 나쁜 습관은 고쳐주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전투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코워크를 통해서 빌드업을 했으면 배신할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돈을 쫓는 집단이고 결정적일 때 배신하고 돈을 선택하고 어떤 그런다 하면은 훈련 과정에서 중요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빌딩 방법 노하우는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 코워크를 할 때 영어 이름을 쓰고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말로 업무를 진행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반을 나눠서 3일은 존댓말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뭐 4일이나 3일은 반말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좀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재밌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나 아이데이션 브레이밍 스토밍 할 때 반말로 진행을 하면은 영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야 제이미 이거 생각은 어때? 제이미 생각은 어때? 제이미 이거 진행됐어? 제이미 이거 어제까지 해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효과적인 팀빌딩이 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었던 팀이라고 보면은 글로벌 그룹 중에 페이팔 마피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페이팔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그 팀빌딩이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누구나 스타트업의 꿈을 꾼다고 하면 페이팔 마피아 조직을 운운합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었던 팀이라고 보면은 최근 사례 뉴스를 보면 S모 엔터테인먼트의 배신과 배반과 폭로 그런 설전들, 그다음에 진흙탕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각자의 목적과 서로가 하고자 하는 게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고 그동안의 소통이 안 되었던 거겠죠. 만약에 그 분들이 코워킹을 통해서 일주일에 4일은 존댓말 해야죠. 왜냐면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3일은 반말하면서 금토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사모 이야기가 되겠는데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반말로 코워킹을 통해서 서로의 속 깊은 아젠다도 끌어내리고 내가 이 사업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의 갈증과 염증을 없앴더라면 배신, 배반, 폭로가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즌 1과 시즌 2를 다 봤다면 정답이 나와요. 스몰 비즈니스든 빅 비즈니스든 빠르게 엑시트하고 시장 흐름을 타서 돌아서서 딴 거를 해야 된다. 빠르게 엑시트하고 돌아서서 딴 거를 해야 돼요. 왜냐? 시장이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시장의 흐름이 너무 빠르고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스마트함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와 자신이 생태계 최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빠른 속도를 반영하고 배우고 도약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크게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적인 결말 해석,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저는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즌 1, 2 다 보셨나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저희 채널은 많은 사업가, 창업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여기 드라마 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재미난 드라마 속으로 우리가 공부해보는 사업 인사이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Fucking crazy. 라저 대헷.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자 사업가라면 남자 팀원들 혼냈으면 끝에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금토일 3일은 반말 영어 이름으로 빠르게 소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크게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요런 사례를 다양하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